안녕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요. 선생님이 헛소리를 줄이고 시간을 빨리 마치는 걸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책 140쪽을 여러분 빨리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박물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면은 빠뜨리지 않고 적을 수 있다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도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1번, 한비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제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를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니야 이거?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그림인데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간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우리 조상은 제비를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쯤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즈음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 하여 길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좋은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오는 제비는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제비가 들어와 둥지를 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반겼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은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은 제비를 어떤 새라고 여겼나요? 선단 친구, 복을 주는 새라고 생각했어요. 그 옆에 앉은 친구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복과 재물을 주는 새라고 여겼어요. 네, 둘 다 뭐 같은 이야기지만 재물은 뭐예요? 돈 같은 거, 재산 같은 걸 재물이라고 하죠. 복과 재물을 주는 갖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2번, 제비는 강남에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나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지 않았으면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 저기 자신있게 손드는 친구 메모점 아니다 난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하는 표정인데요. 대답해 보세요. 음력 9월 9일에 갔다가 3월 3일쯤에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 생각한 것처럼. 아니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9월 9일이랑 3월 3일이니까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긴 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선생님 생각도 못했어요. 음력 9월 9일쯤에 강남 갔다가 3월 3일쯤에 다시 돌아옵니다. 강남은 근데 어딜까요? 서울 강남역? 강남역도 있어요. 물론 서울 강남은 한강의 남쪽이라는 뜻이고요. 강남은 강남 맞습니다. 근데 제비가 날아가는 강남이라는 곳은 따뜻한 나라, 저 남쪽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죠? 제비가 따뜻할 때 우리나라에 있다가 추워지면은 남쪽으로 가는 새이기 때문이다. 철새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우리 조상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나요? 다 같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운이 겹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친구는 행운이라고 어떤 친구는 운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죠. 운이 겹쳐서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있는 좋은 날, 홀수가 겹치는 날은 아주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를 다시 듣고 한비와 친구들의 메모를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모한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들어봅시다 했기 때문에 들었죠. 메모해봅시다 했으면 여러분도 한비나 친구들처럼 메모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메모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비,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제목을 먼저 적었네요. 자,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제비는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새. 두 번째, 좋은 날, 홀수가 겹치는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옴.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함. 진호,
복을 물어다주는 제비. 우리 조상은 제비를 복과 재물을 가져주는 좋은 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점 강남에 갔다가 3일 3일점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땡땡땡땡. 자, 진호의 메모였어요. 수영이 복을 물어다주는 제비. 9월 9일 3월 3일 제비 둥지. 무슨 말이지? 좀 애매한데 이거. 자, 여러분 밑에 걸 하지 않더라도 이거만 봐도 누가 가장 메모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벌써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한비와 친구들이 한 메모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모두 수용했다. 누굽니까? 그쵸. 진호. 씁니다까지 다 썼어요. 그죠? 그 다음 선생님 말씀을 너무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누구예요? 제 수영이. 9월 9일 3월 3일 제비둥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9월 9일 날 내 생일인지 3월 3일 날 친구 생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선생님 말씀에서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썼다. 누구예요? 그쵸? 한비입니다. 필요 없는 말은 쓰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알아보기 쉽게 무슨 말인지 알도록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누가 메모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 둘 셋 한비. 그렇죠. 잘했습니다.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보자. 간단하겠습니다. 간단하겠습니다.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누가 보충할 사람.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써요. 더 보충됐습니다. 그죠? 자, 잘했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메모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복을 물어다주는 제비의 내용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했습니다. 복을 물어다주는 제비. âm 9월 9일에서 3월 3일. 자, 어디에 갔다 들어옵니까? 다 썼죠? 어디? 강남. 그렇지. 자,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었을 것 같아. 자, 강남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 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복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 제비는. 그 다음 무엇가 겹치는 날, 운이 좋은 날 뭐였어요? 그쵸. 홀수. 우리 조상들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음 밑에 내려가서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자, 우리 조상이 생각한 제비 있습니다. 제비는 어떤 새라고 했죠? 다 같이 복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 썼나요? 그렇죠.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날에 떠나고 돌아오므로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함. 자, 그러면 좋은 날이 언제였나요? 다 같이 âm 9월 9일, âm 3월 3일. 3월 3일은 제비가 들어오는 날인데요. 3월 삼진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는 아직 옛 풍습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쑥떡을 해서 먹었어요. 3월 삼진날에 제비가 돌아올 때는 쑥이 벌써 자랄 때거든요. 그래서 자랐는 쑥을 뜯어서 쑥떡을 해서 먹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쑥떡은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먹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쑥떡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쑥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쉽죠? 자, 다시 돌아가서 지우개 박사님, 메모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했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하기 중요한데 메모는 어떻게 다양하게. 자, 첫 번째 위에 3번 보면은 자, 생각 그물처럼 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복을 보다 둔 제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냥 줄글로 메모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생각 그물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냥 표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방법대로 메모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적는 거죠. 옆에 줄글로 적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어놨기 때문에 메모할 때는 들으면서 적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낙서하는 것처럼 막 적지만 자기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3쪽 4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을 들어봅시다. 저 뒤에서 누가 수의사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요. 예, 맞아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죠. 옛날에는 동물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죠. 근데 흥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수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됐어요. 동물병원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족과 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반려동물 하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서로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들고 난린데요. 다음에 들을게요. 학교에 등교하면 저는 어떤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거 중요한 건 지금 뭔가 하면요. 메모를 해야 돼요. 그게 분홍색 동그라미 속에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거예요. 자, 연필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연필 준비하고 다 같이 듣겠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복이 담긴 박씨를 얻었습니다. 요즘이라면 제비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겠죠?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병을 치료해주는 직업을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부터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수의사가 되려면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흥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메모 다 했나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너무 웃기는데요. 다들 정신이 없어요. 왜? 네, 맞아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난리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쓰려고 하는데 벌써 뒤에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빨리 적어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메모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빨리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예쁘게 쓴다.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예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은 핵심되는 낱말을 적어야 돼요. 그게 뭐에 관련된 말인지 자기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메모를 하고 나중에 메모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쁜 글씨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못 쓴 친구들 뭐였지 하고 지금 진짜 난 2가지밖에 못 썼는데 이거 뭐지? 중심 내용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었어. 당황하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봐요. 내가 얼마나 잘 메모했는지. 듣고 메모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자, 안녕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요. 선생님이 헛소리를 줄이고 시간을 빨리 마치는 걸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책 140쪽을 여러분 빨리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박물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면은 빠뜨리지 않고 적을 수 있다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도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1번 한비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제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를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니야 이거?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그림인데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간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메모한 내용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다. 중요한 낱말 중심으로 짧게 썼다. 내가 맞게 했으면 동그라미를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을 뭐라 한다? 수의사.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의사가 하는 일 뭐였어요? 외환동물,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메모한 친구들은 엄청 잘한 거예요. 그 중에서 내용을 빠뜨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다가 놓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메모한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끝내고 국어 활동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국어 활동 몇 쪽을 펴는가 하면요. 46쪽, 47쪽 펼게요. 메모한 거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친구들 끝나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끝나고 한 번 더 들어보고 메모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멈춤하고 메모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활동책 46쪽, 47쪽 펴겠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며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지금 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메모해야 할 상황에 동그라미 표, 메모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는 가위표를 해봅시다. 친구와 어제 본 만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메모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선생님께서 현장 체험학습 준비물을 알려주실 때 당연히 메모해야죠. 준비물을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니까 여러분 메모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알림장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심부름할 내용을 잊을 것 같아서 걱정될 때,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모를 하면은 좋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가위표 동그라미. 2번. 메모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그 번호를 써봅시다 했습니다. 1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쓴다. 맞아요, 틀렸어요? 하나, 둘, 셋, OX 시작. 하나, 둘, 셋. 모두 다 O 했네. X 하려고 O 한 친구. 아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중심이 되는 낱말 하나만 쓴다. 우리 앞에 봤었는데 그런 친구 있었죠? 자, O인지 X인지 하나, 둘, 셋. 모두 다 X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3번.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쓴다. 자, 하나, 둘, 셋. X 당연하죠. 다 쓰면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죠. 그래서 다 쓸 수도 없어요. 그 다음 4번.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쓴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O.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고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쓰는 거예요. 3번. 47쪽 3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석현이의 메모를 완성해 봅시다. 선생님,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아주 많아요. 먼저 책이나 신문과 같은 자료를 모으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분류, 정리, 보존하는 일을 해요. 또 많은 사람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요. 그럼 저는 도서관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석현이는 오늘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왔죠? 도서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책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여니까 독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에서 하는 일. 자, 빨리 몇 번 그림으로 가야 될까요? 2번 그림. 자, 자료 모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 아주 많아요. 책이나 신문 같은 자료를 모으는 일. 자, 두 번째 하는 일은 자료를 분류, 정리, 보존하는 일. 그렇죠? 분류하고, 자, 이렇게 나누고, 이거는 무슨 과학서적이다, 이것은 뭐 영어에 관련된 책이다, 이것은 사회에 관한 책이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문학에 관한 책, 이렇게 분류하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기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많은 사람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럼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메모가 됐죠. 자료 모으기, 분류, 정리, 보존, 그 다음 자료 이용하게 하기. 잘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자, 몇 번 그림으로 와야 돼요? 4번. 자, 여기서 책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요. 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요즘 도서관에 가면은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있던 신문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다 했습니까? 독서 문화 행사를 하니까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세 가지 정리가 됐네요.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책을 빌리거나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세 번째,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독서 문화 행사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메모한 게 정확하게 메모가 됐으면 자기는 내용을 아주 잘 간추려서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을 잘 뽑아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수첩을 가져가서 메모를 해온다면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 오늘의 요점 정리를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